오늘은 무인성 사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주를 보면 땡땡, 무관성, 무식상, 무재성, 무인성, 이런 사주들이 있는데, 무인성이라는 건 인성이라는 성향 또는 성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 사주에 이런 성향이 없을 때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사건 사고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타인과 어떤 마찰이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인성이 없다, 만약에 무관성이다 또는 무인성이다, 무식상이다, 무재성이다, 이런 게 자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대개 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이런 게 다 있는 줄 알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다분히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주들을 알기 위해서는 관성이 뭔지, 인성이 뭔지, 식상이 뭔지, 재성이 뭔지 간단하게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 중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충분히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간단한 기본 개념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무인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딘가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관성, 인성, 식상, 재성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관성과 인성은 나에게 들어오는 인풋의 과정입니다. 이건 인풋.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관성과 인성이 잘 돼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들어오는 혜택 같은 게 좀 있어요. 식상과 재성은 나의 능력이나 내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의 과정입니다. 이건. 관성과 인성이 없이 식상과 재성만 잘 이루어진 사주들 보면 나한테 들어오는 혜택 없이 내가 쏟아내는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립을 한다든지 자수성가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 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정하고 어느 목표를 정하고서 차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 이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이 도로를 잘 따라가라라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그 인성을 보면 이건 내가 출발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는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인성이에요. 그 인성이 머리로 들어오면은 생각이나 공부가 되는 것이고, 가슴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엄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마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인성은 정인하고 편인으로 나뉘는데, 크게 나누면, 정인 같은 경우는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준다 라고 해서 정인이에요. 정인은 그래서 친모로 비유가 되죠. 그 편인은 계모로 이제 비유가 되는데, 왜 계모냐면 이런 사랑이 포괄적으로 나한테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조건적으로, 조건부로 사랑이나 어떤 후원이나 응원, 관심, 박수 이런 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정인과 편인으로 나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부 같은 것도 정인이나 편인으로 다 나뉘는데,
그건 이제 그 십성을 다 구분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또 흉신, 길신 뭐 나눠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출발 전이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죠. 브레이크를 밟고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식상은 뭐냐? 이건 바로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죠? 뭔가를 실천하는 거다. 재성이 내가 가야 될 목적지예요. 목적지. 이게 바로 결과죠. 재성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나타내요. 과정.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한다라고 해서 어떤 기술이나 재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말이나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한테서 아웃풋 나가는 거니까 말, 표현 또는 행동, 기술, 재능 이렇게 표현을 해요. 특히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식을 나타냅니다. 여자가 10달 동안 길러서 뱃속에서 길러서 낳는 게 자식이니까. 재성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지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지금 내가 출발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일 수 있고, 굉장히 현실적이다. 현실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결과는 마무리를 보겠다는 이야기고, 현실성이 뛰어나다. 현실성이 뛰어나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들기죠. 머릿속에서 재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뭔 일을 하든 간에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게 나한테는 얼마가 남겠고 어떻게 하면은 이익이 이만큼 되겠구나라는 계산기를 잘 두들겨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돼요. 이게 관성과 인성과 식상과 재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무관성, 무인성, 무식상, 무재성이라는 것은 이런 성분이 내 성향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없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게 없어서 생겨나는 심리적인 또 문제도 발생을 하기도 해요. 오늘 이제 무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무인성이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러한 게 없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라든지 생각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인성은. 주로 인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엄마. 정말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큰 것 같은, 엄마 사랑을 받지 않고 큰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무인성자들이. 무인성일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계획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하고. 이 계획의 단계가 없다는 것은 뭔가를 바로 실천해 버린다는 거죠. 그죠? 지금 식상이라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니까, 무인성은 실천력은 굉장히 좋다. 실천력은 짱이다. 하지만 계획이나 생각 없이 어떤 실천을 했을 때 실수나 실패의 확률도 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계획하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각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굉장히 즉흥적이죠. 이 사람들은 인성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딸려요. 그 딸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말이나 행동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분위기 파악도 못하냐? 응? 또 너무 즉흥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 얘기를 많이 하죠. 공부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성이라는 것은
바로 수용 능력을 이야기해요. 수용 능력. 나한테 인성이라는 성분이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좋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어떤 공부 같은 것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인성이 얘기하는 공부는 전문적인 공부도 있고 일반 학교 공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자격증을 따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수용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인성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공부하고 인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하고 인연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공부라는 것은 인성 갖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인성은 이제 주로 이제 학교 공부, 학교 공부가 바탕이 돼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공부와는 인연이 많이 없다. 하지만 그럼 공부 못 합니까? 얘기하잖아요. 인성이 없으면 공부 못 합니까? 인성이 없어도 공부 잘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공부에 대한 결과는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뭐 결과는 잘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인성이 없으면 식신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이제 모든 일간 중에 병화와 정화를 제외하고는 식신들이 전부 다 문창귀인이라고 하는데 지적인 또는 지식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고 지적인 호기심도 강하고 그리고 창의력, 창조력이 좋아서 공부에 많이 써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성이나 관성으로 공부를 하기도 해요. 이 재성으로 공부하는 거는 어떤 현실적인 공부를 하죠. 현실적 공부. 현실적인 공부라는 것은 돈 되는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자격증을 따더라도 기술에 관한 자격증이라든지 아무튼 현실적인 공부를 많이 해요. 관성으로 공부한다는 거는 관이라는 거는 규칙과 규율을 잘 지킨다는 거였으니까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잘 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관성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인성이 잘 돼 있어야 이런 수용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한테 다 사랑을 쏟아붓지요.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주의 인성이 없으면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느껴서 사랑받고 큰 애가 사랑을 줄 줄도 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방법이 약간 특이할 수 있어요. 약간 특이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주는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다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약간 왜곡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편집적인 그런 증세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전체적인 것을 보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 신체의 한 부분만을 보고 그것만 사랑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인성이 없다라는 것은 식상으로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생각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행동하고 바로바로 말하고 표현해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잘하겠죠. 시작할 때 굉장히 사랑을 막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편력 증세도 보이는 경우도 있다. 편력 증세. 여성 편력 또는 남성 편력 이런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자가 자주 바뀐다든지 남자가 자주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아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뭐 공부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인정받기가 힘들다.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일을 잘 했는데도 칭찬은 다른 놈이 받는다든지, 공부도 내가 전교 뭐 700등 하다가 요번에 550등 했는데, 야, 너 많이 늘었다. 굉장히 인성이 발달된 애들은 부모한테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없다는 거 하나로 칭찬 잘 안 해요. 아, 그래? 알았다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인정을 못 받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어떤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괴감도 들죠, 그죠? 자괴감이 든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해서 공황장애 같은 게 생기기도 해요. 공황장애 같은 게.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 정신적으로 그런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